안녕하세요. 영화의 조각입니다. 귀궁10화 재밌게 보셨나요? 3개월 녹봉을 날린 강철이 에피소드는 미소를 지으며 봤는데요. 신당 지하에서 맞붙는 강철이와 팔척귀, 그리고 점점 열이와 가까워지는 강철이를 보는 비비, 야광주를 더 모아야 한다고 했던 강철이의 말을 토대로 어떻게 야광주를 더 얻어내는지 뇌피셜로 작성해 보았으니 재밌게 즐겨주세요. 시작합니다. 새벽녘의 안개가 산속을 뒤덮은 곳. 그 중심 봉인된 신당에서 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나무 하나하나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정적 속 마력의 진동은 숲 전체에 음산하게 퍼지고 있었다. 산짐승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이 무너져가는 신전의 고요함은 오히려 광기와 폭풍의 전조였다. 팔척귀와 맞붙은 강철. 그의 숨결은 거칠고 등 뒤로 흐르는 피는 땅을 붉게 물들였다. 이무기의 본성이 깨어난 그는 눈빛만으로도 숲의 기운을 뒤흔들었다. 반면 팔척귀는 전혀 지친 기색 없이 광기에 휩싸인 채 웃고 있었다. 기운이 많이 약해졌군, 강철. 인간의 몸에 너무 오래 있던 탓이겠지. 강철은 말없이 이를 악물었다. 이무기의 힘을 사용하기엔 기력이 부족했지만 그의 의지는 부서지지 않았다. 그는 눈을 치켜뜨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내 기운은 내게 소중한 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순간 대지를 가를 듯한 폭풍이 일었고 두 존재가 다시 충돌했다. 천둥 같은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지고 주변의 물건들은 나만할 새가 없었다. 강철의 외침과 팔척귀의 괴성이 겹쳐지며 벽과 땅이 갈라졌다. 그러나 전투는 끝날 기미가 없었다. 두 존재는 싸울수록 더욱 지쳐갔고 결국 팔척귀는 기회를 틈타 몸을 날렸다. 벽의 틈새를 지나 숲속 어둠으로 사라지는 팔척귀. 강철은 흔들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를 뒤쫓았으나 쓰러져 있는 열이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열이야.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그녀의 얼굴, 힘없이 떨어진 손. 강철의 눈빛이 흔들린다. 사냥감을 눈앞에서 놓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열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레 감싸 안는다. 열이, 눈 좀 떠봐. 나야, 강철이야. 그녀의 손등에 이마를 붙이고 한참을 숨죽이며 떨던 강철.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손끝이 떨린다. 강철은 눈을 번쩍 뜬다. 열이야, 들려. 나 여기 있어. 눈 좀 떠봐. 내가 왔어. 열이의 속눈썹이 조금씩 떨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이 서서히 떠진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 같은 이슬이 맺힌다. 강철아, 와주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팠고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했다. 강철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널 지켜야 하는데 내가 늦었어. 미안해. 열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가 담겨 있었다. 강철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강철은 쓰게 웃으며 피 묻은 팔을 들어보였다. 좀 긁혔지. 널 데리러 오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 말에 열이는 웃음 반, 울음 반이 섞인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강철의 뺨을 쓸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자, 열이야. 그의 품에서 열이는 조금 더 깊게 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옷깃을 살며시 쥐며 말했다. 강철아, 임금님께 가서 이 사실을 어서 전해야 해. 강철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네가 우선이야. 바람이 불고 안개의 틈에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마치 두 사람을 감싸는 듯 은은한 빗줄기가 내리비쳤다. 그 순간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작은 새가 날아올랐다. 고요한 숲에 한 줄기 생기가 퍼졌고 강철이는 그 새를 바라보다가 다시 열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며칠 후 길을 걸어가는 열이와 강철이. 둘은 이제 스스럼 없이 손을 잡는다. 그래도 항상 손을 잡을 때마다 강철이는 뭔지 모를 느낌과 함께 기분이 좋아진다. 열이도 그런 강철이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열이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심스레 강철이에게 전한다. 이젠 경기석 없어도 돼. 네가 날 지켜주는 경기석이야. 그러나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비비였다. 나뭇가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비비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형님이 점점 더 인간처럼 변해가고 있어. 이대로 두면 안 돼. 형님은 용이 되셔야 해. 비비의 손에서 어렴풋이 이무기의 푸른 기운이 일렁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이 피어오르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숨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다. 비비는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강철이의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용이 될 자의 것이 아니었다. 인간을 걱정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눈빛. 형님, 왜 그러셨소? 우린 분명 함께 하늘로 오르기로 약속했는데. 숲을 빠져나온 비비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야광줄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이무기의 운명을 상징하는 영물이었다. 형님이 저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나라도 올바른 길로 돌려야 해. 그는 다시금 고개를 들고 중얼거렸다. 열이 그 계집애가 모든 걸 흐트러뜨리고 있어. 경기석만 없었어도 그 순간 한 생각이 떠올랐다. 경기석을 무력화할 방법, 도수를 억제하는 존재, 풍산. 비비는 눈을 부릅뜨며 입꼬리를 올렸다. 풍산, 내가 필요하겠군. 얼마나 걸었을까. 비비는 안개에 자욱한 산속 신당 앞에 도달했다. 이곳은 바람도 숨을 죽이는 장소. 그곳에서 그는 한 남자와 마주한다. 긴 머리에 붉은 도포를 입은 그림자 같은 사내. 풍산이었다. 풍산은 이미 비비의 접근을 알고 있었던 듯 화로 옆에서 천천히 몸을 돌린다. 다른 이무기로군. 내게 무슨 볼일이지? 비비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한다. 지독한 화기로군. 팔척귀를 다스리는 자가 당신인가? 풍산은 비웃듯 미소 지었다. 비비가 말을 이어간다. 난 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 왔다. 나의 형님은 점점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 용이 아니라 인간. 비비는 한참을 침묵한 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경기석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안다. 도와라. 아니, 거래하지. 풍산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너도 알겠지. 내가 그 아이를 필요로 한다는 걸. 열이? 그래. 열이는 그저 인간이 아니오. 그 아이는 몸주다.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지. 내가 꿈꾸는 새 세상의 열쇠. 비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아이가 죽든 살든 상관없다. 단 하나, 형님이 이대로 인간이 되는 건 막아야 하오. 풍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좋소. 뭘 해도 좋지만 그 열이란 계집애만 내게 넘겨주셔. 그리하여 둘은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았다. 불안한 동맹. 목적이 같은 자들의 결코 믿을 수 없는 약속. 며칠 후 날이 흐린 어느 날. 열이는 강철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근처 개울가로 산책을 나갔다. 마음 한켠이 답답했고 잠시라도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녀의 손가락엔 강철이가 준 옥반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물가에 앉아 고요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의 등 뒤에서 스르르 무언가가 다가왔다. 뒷덜미로 느껴지는 찬기. 열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이건 형님을 위한 길이야. 비비의 목소리. 차갑고 담담했다. 순간 푸른 이무기 기운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열이는 저항하려 했지만 반응할 틈조차 없이 의식을 잃었다. 열이, 넌 형님을 망치고 있어. 비비는 쓰러진 열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숲속 어둠으로 사라졌다. 신당 깊은 곳, 오래된 제단 위. 열이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사방은 불꽃이 일렁이는 부적과 이상한 문양으로 가득했고 어떤 동굴 같은 곳 같았다. 여긴 어디야? 그 순간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온다. 붉은 옷을 입고 눈을 감고 있는 남자. 풍산이었다. 깨어났구먼. 열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당신이 팔척귀를 조종한 게 맞지? 대체 왜? 풍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지. 세상은 나 같은 사람에게 참 잔인하더군. 혐오, 배척, 모욕, 나는 이 나라에 복수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선 내가 주인이다. 열이는 이를 악물며 소리친다. 당신들 전부 틀렸어. 그때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비비.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도 더 슬프고 단호했다.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우리 형님은 반드시 용으로 승천해야 하니까. 열이는 겁먹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몸에서 경기석의 빛이 희미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풍산은 부적을 이용해 경기석의 힘을 억제했다. 경기석은 빛을 잃어가고 비비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 순간 신당의 입구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열이, 강철이 폭발의 잔해를 헤치며 안으로 들어왔다. 이미 손에는 바람이 일렁이고 있었다. 비비는 열이를 향해 다가가다가 폭발과 강철의 등장에 멈춰섰다. 강철은 그녀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분노에 찬 눈으로 비비를 노려보았다. 비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비비는 강철에게 몸을 돌리며 대답했다. 형님, 난 형님을 되돌리고 싶었어. 다시 용이 되는 길로. 신당 내부는 마치 살아있는 괴물의 심장처럼 꿈틀거렸다. 벽과 기둥에는 옛 신령들의 문양이 피처럼 번졌고 천장에서는 붉은 부적들이 타오르며 떨어지고 있었다. 바닥의 틈새에선 검은 연기와 붉은 불꽃이 동시에 피어오르며 공기를 뒤틀었다. 강철은 한 번의 도약으로 비비 앞으로 날아와 비비의 가슴을 주먹으로 강타했다. 갑작스레 타격을 입은 비비는 벽으로 날아가 신당 내부를 울렸다. 풍사는 다시 한번 도망치려다가 지금이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철은 열이에게 다가와 그녀를 감싸 안고 일어섰다. 강철아, 왔구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다친 데는 없어? 혹시 몰라 너의 위치를 알 수 있게 주문을 걸었어. 그 반지에 말이지. 열이는 반지를 쓰다듬으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한편 쓰러져 있던 비비는 옷을 털며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눈이 번뜩였다. 곧장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천천히 검을 뽑았다. 비비는 칼날을 강철이에게 겨눴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다. 형님, 아직도 그 여자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그래.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니까. 지켜보던 풍사는 웃으며 한 손을 들었다. 그 순간 검은 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고 천장에서 떨어진 연기들이 그의 살로 스며들었다. 좋은 기회다, 이무기들. 너희 둘 오늘이 끝이다. 풍산의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팔척귀의 형상으로 변해갔다. 그가 완전히 빙이 되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아, 드디어 둘이 모두 모였군. 나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영혼을 잡아먹고 더 강해졌다. 나를 막을 수는 없다. 팔척귀는 양손을 들어 마력을 집중했다. 지면이 찢기며 신당이 흔들리고 벽이 폭음과 함께 붕괴되기 시작했다. 강철이는 열이를 뒤로 밀쳐 도망치라 외치고 곧장 돌진했다. 형님, 일단 저 악귀부터 처리하죠. 비비는 주저하다 검을 들어 팔척귀를 향해 달려들었다. 새 생명체의 충돌은 말 그대로 초월적인 전쟁이었다. 강철은 야광주의 힘으로 날카로운 회오리를 만들어 팔척귀의 팔을 베어냈고 비비는 번개의 힘을 검에 담아 팔척귀의 목덜미를 노렸다. 그러나 팔척귀는 어둠의 장막을 펼쳐 그들을 튕겨냈다. 비비는 번개를 조종해 팔척귀가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전력을 다했다. 형님, 지금입니다. 비비가 소리쳤고 강철은 자신이 가진 야광주의 힘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끝을 보자. 이 악귀야. 강철은 언월도를 꺼내 야광주의 힘을 담아 팔척귀의 뒤에서 그의 심장을 노렸다. 하지만 팔척귀는 장막으로 비비의 번개를 막는 와중에 한 손으로 언월도를 손으로 잡아 막아냈다. 비비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담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광주의 힘을 검에 담아 강철이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팔척귀의 심장에 꽂아 넣었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신당 전체가 흔들렸다. 팔척귀는 고통에 찬 괴성을 질렀고 몸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 찰나 강철이의 언월도를 잡고 있던 손으로 비비의 심장을 찔렀다. 비비, 강철의 비명이 신당을 울렸다. 강철이는 언월도로 팔척귀의 등을 베어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팔척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강철이를 날려버렸다. 그 뱀새끼 놈들 다음엔 꼭 죽여주마. 팔척귀는 서둘러 신당을 빠져나가 어딘가로 사라지고 말았다. 강철은 서둘러 돌아왔지만 이미 팔척귀는 가버렸고 비비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달려가서 비비를 받치는 강철이. 비비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님, 꼭 승천하셔야 합니다. 당신만이라도, 당신만은 꼭. 비비. 그의 손 안에서 비비의 몸이 천천히 사라져갔다. 남은 것은 하얗고 밝은 야광주 하나. 강철은 그 야광주를 조심스럽게 집어 자신의 가슴팍에 눌러 넣었다. 신당은 이제 붕괴가 멈췄고 밖에 어둠도 서서히 거쳐가는 중이었다. 신당 바깥에서 열이는 흐느끼며 그를 맞이했고 강철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불타는 잔해 사이로 어둠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강철, 열이, 임금 이정은 팔척귀를 완전히 천도시키기 위해 그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작은 단서라도 찾으러 용담골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철은 홀로 절벽 끝에 섰다. 밤하늘엔 별들이 떠 있었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비비. 그리고 다시 강철이의 눈이 빛났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과연 강철이와 열이는 풍산과 김봉인의 음모를 어떻게 저지해낼지 다음화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빠르게 저희 최신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